시댁. 수진이랑 동호 왔니? 고생했다. 차 많이 막혔지?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차 별로 안 막히던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 주말에 고생들을 하는지. 너네들이 일도 바쁠 텐데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생일은 챙겨야죠. 와이프가 알아봤는데 요 앞에 고깃집이 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엄마 생신 파티예요. 전화해보니까 예약 따로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럴까? 고기 안 먹은 지도 한참 됐는데. 고기는 무슨? 생일이 뭐 별거라고 비싼 고기를 먹어. 그냥 집에서 밥 차려서 먹지 뭘. 아버님,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신데 저희가 돈 낼 테니까 가세요. 네? 니네들 돈은 돈 아니냐? 난 먹는데 돈 쓰는 게 제일 아깝다. 냉장고에 찌개용 고기 있더만. 그걸로 김치찌개 푹 끓여서 먹으면 되겠구만.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다. 그게 더 정성이 있는 거고. 요새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시어머니 생신상 별로 안 차려봤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가. 맨날 집밥 타령해서 나도 지긋지긋해 죽겠어. 와이프 생일 때에도 와이프를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요. 가요, 아버지. 됐다니까 그러네. 그럴 돈 있으면 네 사업 자금에 보태 써라. 넌 사업도 잘 안 된다는 놈이 팔자 좋게 이러고 있냐? 이래놓고 또 저번처럼 사업 힘드니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는 소리 날 거지? 나 절대 안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도 참, 누가 들으면 자주 부탁한 줄 알겠네요. 너무 어려워서 딱 한 번 말씀드린 거 같고 아직도 이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고기 사드리는데 그 말이 왜 나와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부모 도움 받으려는 건 똑같지. 20살 때까지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줬으면 부모 역할은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냐? 아직도 아버지한테 손 벌릴 정도면 돈 아끼는 게 맞지. 무슨 고기를 산다고. 됐어요. 그럼 어머니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식사하세요. 됐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안 되시겠다잖아. 어머니, 가요. 따라오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놈이 가면 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지네.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어차피 혼자 식사도 못 차려 드시잖아요. 나 참 생일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 사칠 부리는지. 잠시 후 식당.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로 주문할까요? 소고기가 부드럽고 좋지. 그럼 그렇게 해요. 여기요. 저 고기는 무슨? 돼지고기 먹어.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긴데 돼지고기보다 2배나 비싼 소고기를 왜 먹고 앉아있어?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뭐야? 내가 나이 60살 넘게 먹어서 자식한테 소고기 하나 못 먹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야? 여편 내 성격하고는 누가 그렇대? 그냥 돈 아끼라 이 말이지. 나랑 평생을 같이 자라놓고서도 소고기를 먹겠다고 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제발 싸우지들 좀 마세요. 어머니 소고기 사드리려고 생각하고 온 거니까 그냥 시켜요. 그렇게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너도 돈 좀 아껴라. 네가 지금 소고기 먹을 때냐? 아유, 그러니까 왜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건지 모르겠다. 회사만 잘 다녀서 봐라. 지금쯤 아파트 한 채 사고 남겠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월급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그래도 이때껏 잘 키워나간 게 기특한 거지. 요새 몇 년 못 버티고 망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잖아요. 그래도 슬슬 자리도 잡혀가고 있어요.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잘 났고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네. 우리 수진이도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며? 직장 다니랴 남편 일 봐주랴 얼마나 바쁘겠어. 그 와중에 내 생일까지 챙겨주니 고마울 따름이야. 괜찮아요. 저도 남편 일 돕는 게 재밌어서 그런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이거 저랑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선물까지? 별건 아니에요. 사업만 더 잘 됐으면 비싼 선물도 사드릴 텐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어머, 신발이네. 안 그래도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 신발이 하나면 됐지. 저거 얼마 주고 샀냐? 영수증 챙겨놨지? 네?
영수증은 왜? 왜긴 왜야. 환불받으려고 그렇지. 니네 엄마 신발 있다. 아직 몇 년을 더 신어도 문제 없다 이거야. 그러니 환불받는 게 낫지. 아니 내가 받은 내 선물인데 왜 당신이 환불을 해라 말아야? 당신도 제발 그 구두쇠 버릇 좀 고쳐.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아끼지 못해 안달이야? 안 그래도 우리 동호 결혼 자금도 한 푼 못 보태줘서 천추의 한이 됐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돈을 그렇게 아끼는 거야? 어? 죽을 때 다 갖고 가려고 그래. 다 갖고 가면 누가 천국이라도 보내준대? 이 여편 내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가 많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돈 이렇게 많이 모아둔 게 다 근검절약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죄 멀쩡한 신발 두고 새 신발을 헛돈 들여 사왔는데 그 돈 좀 아끼자는 게 잘못됐어? 애들이 공들여 사온 건데 어떻게 그걸 되팔자고 해? 그리고 누가 요즘 신발을 하나만 갖고 있어? 다른 여자들 죄다 신발 종류별로 갖고 있어. 이 나이 먹도록 운동 하나 있는 거 나밖에 없다고. 이 여편 내가 왜 소리를 질러? 운동화 하나면 됐지. 당신이 일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 장보러 나가는 게 전부인데 운동화 말고 다른 신발이 왜 필요해? 어? 제발 그만들 하세요.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보고 어머니 신발을 사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드린 건데 왜 그걸 환불하러 말하세요? 저번처럼 저희가 드린 선물 환불받아서 저금하려고 그런 거예요. 에? 이거 팔아서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요? 이끌 모아 대산이라는 말도 모르냐? 네 엄마 생일이라 고기 먹는 것까지 이해하고 나왔으면 이건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이미 택 떼버렸으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새 택을 떼어버리면 어떡해? 어? 어차피 신을 건데 내 맘이지. 됐으니까 이제 그만 좀 뭐라고 해.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으니까. 그놈이 돈 타령 아주 죽을 때까지 할 모양인가 보네. 저놈이 옆에 내가 요새 왜 이래? 아주 집안에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 그날 저녁, 집. 암튼 아버님 돈 아끼는 거 볼 때마다 나도 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나도 이러는데 어머니는 어떡했어. 아까 집 때릴 때 보니까 냉장고도 텅 비어있고 가구도 오래돼서 군데군데 깨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사업 잘 되고 나면 아버지도 좀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세상에 어느 건물주가 이렇게 사려고. 엄마는 무슨 죄고. 아무리 옛날에 집이 파산한 경험이 있어서 돈 쓰는 거에 민감하시다지만 너무하시잖아. 어머니도 좀 누리고 싶으실 텐데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 파티도 마음대로 못 즐기시니. 나 학비 아깝다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대로 어디 공장 취직이나 알아보라고 안 보냐. 쉽게 바뀌겠어. 그냥 몰래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수밖에 없지. 그 많은 돈 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돈도 적당히 쓰는 게 좋은데. 다음 날 전화. 엄마. 잠깐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 있어? 일하는데 미안해. 웬만해선 일하는데 귀찮게 안 하고 싶은데 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 무슨 일인데?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여기 식당인데 친구랑 나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서 그릇을 놓쳐버린 거 있지? 근데 그릇 유리 파편이 사방팔방 다 튀어서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다치고 식당 주인은 주인대로 그릇이 유럽에서 직접 사온 고가라면서 배상하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잖아. 어쩜 좋니? 아유 힘이 왜 갑자기 풀려가지고. 엄마는? 엄마 괜찮아? 난 그냥 손 베이기만 했어. 당장 경찰서 가자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에게 전화해봤어.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식당 위치 알려줘. 보상이해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말고. 알았지? 그래, 미안해. 엄마가 괜히 나와서 사고를 치네. 무슨,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식당 주인한테도 말해. 그래, 알았어. 1시간 후, 식당. 손님분들 치료비도 저희가 낼 거고 그릇은 산 가격에 평균 해외 배송비 추가해서 드릴게요. 그럼 됐죠? 뭐 그럼 저희야 손해볼 건 없지요.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될 걸 왜 겁을 주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 안 그래도 마음 여리신데. 저도 놀라서 그랬죠. 아무튼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엄마, 가자. 잠시 후, 차 안. 근데 엄마,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번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며. 이번에 손가락에 힘이 풀리고 손도 많이 떨잖아. 걸음걸이도 이전에 비해 절름거리고.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도 계속 이상하다 싶었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냥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럼 돼. 그러다 또 지금 같은 상황 벌어지면 어떡해. 어차피 나 반차 쓰고 나온 거니까 병원 가보자. 요 앞에 정형외과 있네.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1시간 후 병원.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무래도 파킨슨병 같은데 이런 동네 병원에서 진단드리긴 어렵고 큰 병원 가보세요.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했을 때 몇 번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 진단기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치료도 큰 병원에서 가능하고요. 네? 파킨슨병이요? 아니 저희 엄마가 지금 파킨슨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희귀 질환 아니에요? 일단 정확한 사실은 큰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병원부터 얼른 가보세요. 제가 잘 아는 대학병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 파킨슨병? 장모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셨다고? 정확한 병명은 한 2주 뒤에나 나온대. 오늘은 검사만 받아봤어. 내일 또 검사 받아볼 게 있고. 그래도 다행히 예약 빵꾸난 게 있어서 바로 가서 검사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대. 이름만 들어본 병을 엄마가 앓고 있다니.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물건 떨어뜨리고 한 거였어. 엄마도 많이 놀란 눈치더라.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장모님은 어떡했어. 아이고 치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내가 좀 더 일찍 이사한 거 알아채고 치료받게 했으면 됐는데. 당신도 바빴는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사한 거 알았으니 됐지. 그래도 치료할 방법 많을 거야. 너무 걱정 마. 어, 어떻게든 방법 찾아야지. 그나저나 치료비가 걱정이야.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가입한 실비보험이 저렴한 거라 보장을 크게 안 해준다 하더라고. 파킨슨병이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를 어쩜 좋아. 일단 확실히 병명 나온 게 없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치료받게 해드려야지. 일단 들어가서 좀 쉬어. 지금 걱정해봤자 답 나오는 거 없잖아.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야지 뭐. 2주일 후 병원. 파킨슨병이 맞네요. 그래도 아직 손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서 수술하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자부터 빨리 잡죠. 저기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난 지금 괜찮거든요. 그냥 평소에 무거운 물건 덜 들고 운동 자주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단순히 근골격이 약화되는 것뿐 아니라 뇌신경에 영향을 줘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에요. 엄마,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서 그래? 왜 그런 소리부터 해?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비용이 많이 들까봐 그렇지. 보험사에 전화해보니까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단다. 못해도 몇 천은 깨질 텐데 이를 어쩜 좋으니. 지금 돈이 문제야? 엄마 건강해지는 게 먼저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임서방도 요새 사업 어렵다며. 그래도 엄마 치료비 하나 없겠어. 걱정 마. 나도 그동안 돈 많이 모아뒀어. 그날 저녁 집. 수술비만 1억이라고? 그 외 입원비 치료비까지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들 텐데 이를 어쩜 좋아.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보험사도 최대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보험 든다고 할 때 더 비싼 걸로 들게 할 걸 그랬어. 엄마가 하도 자기 몸 건강한데 비싼 보험 가입해봤자 뭐하냐고 그래서 놔둔 건데. 이럴 줄 알았나.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네. 회사도 요새 어려워서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수술 빨리 할수록 좋다는데 치료비 마련될 때까지 미루자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부탁드려볼까? 아버님? 아버님이 도와주실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가 아픈데 그건 도와주시겠지. 일단 빌려달라고 하고 천천히 갚겠다고 하자.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렇긴 하지. 알았어. 그럼 내일 같이 아버님 댁 가자. 그래, 나도 미리 집에 연락드릴게. 다음날 시댁.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사돈이 파킨슨병에 걸렸다니. 저번에 다큐 보니까 그게 엄청 고약한 병이던데 치매로도 연결될 수 있다면서. 그래도 장모님 같은 경우엔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됐고 수술하면 약물 치료에 재활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비가 1억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태기 어려운 금액이라 아버지께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아버님, 이런 부탁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빌린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요. 저희 엄마 지금 치료 안 받으시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1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닌데 돈 빌려달란 말을 참 쉽게 하는구나. 니들은 내가 니들 돈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는 기계로 보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들이 좀 급했으면 여길 왔겠어. 1억이면 당장 수술은 할 수 있다잖아. 한번 도와주십시다. 남도 아니고 사돈 어른 일인데.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도 이런 부탁 드리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당장 돈 빌릴 데가 아버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탁도 정도고 대부탁이라고 볼 수 있지. 난 그런 큰돈 니들한테 줄 수 없다. 막말로 니들 말이 사기인지 어떻게 하니? 만약 진짜라고 해도 사돈이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왜 그 귀한 돈을 사돈 위해서 내놔? 이런 일은 자식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시댁 식구한테까지 도와달라고 그래? 이건 경우가 아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사돈관계인데 남으라라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1억 큰 돈이긴 하지만 아버지 모은 재산으로 충분하잖아요. 건물 월세로 다달이 몇 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데 1억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란 건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 애들 말이 맞아. 좀 빌려줍시다. 어차피 우리 큰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수술이 그렇게 급하다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착한 척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든가. 내가 몇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재산 축적해놓았는데 그걸 고작 사돈 수술비에 홀라당 써버리자는 게 말이나 돼? 니들 이럴 거면 다시 내 집에 오지 마라. 아주 집에 올 때마다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돈 쥐어준 적 있으세요? 대학 등록금에 혼인자금까지 지금껏 다 제가 벌어서 해결해왔어요. 누가 들으면 집에 돈이 없는 줄 안다고요. 그래도 그것까지 아버지 철학이라 존중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모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돈 아깝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러고도 제 아버지예요? 에? 이게 그동안 키워준 노고는 생각 안 하고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내가 지갑을 열기 싫어지는 거야. 간절히 빌어도 모자를 파네. 아무튼 니들 줄 돈 없으니까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에? 아버님 제발요. 저희 엄마 수술 당장 안 받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때? 당장 꺼지래둬. 직후 집 앞. 수진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 돈도 아깝다고 자식들 내보내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지원 안 해주셔도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자립심도 높아졌고 더 악착같이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버진 나한테 돈 쓰는 거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치료비를 못 내주겠다고 꺼지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도저히 아버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버지가 쓸데없는 욕심이 있다는 거 알잖니?
그래도 내가 잘 설득해 보마.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있어. 걱정 말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아버지 설득하마. 엄마가 무슨 수로요? 이때까지 아버지 저랑 엄마 말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마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까지 피해가요. 엄마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 나도 사돈 이렇게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안 좋게 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싫다. 수진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네 시아버지 성격이 저런 걸 어떡하겠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도우마.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한 부탁을 했나 봐요. 사실 아버님이 도와줄 거란 거 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와본 건데 저렇게 싫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백방으로 방법 찾으면 어떻게든 수술비 나오겠죠. 나한테 경제권이 있었음 진작 도와줬을 텐데 괜히 험한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사돈 수술비 꼭 마련하마. 1시간 후, 집. 일단 집이라도 내놓죠. 돈 받아서 장모님 수술비 내고 남은 돈은 어디 오피스텔 월세라도 구해보지 뭐. 이 집 당신이 20살 때부터 알바한 돈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해서 불린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근데 이 집을 팔자고? 그럼 어떡해. 장모님 이렇게 둘 순 없잖아. 알아보니까 장모님 걸린 병은 수술 자체가 힘들기도 하대.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보면 장모님은 운이 좋은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수술 시기 놓치기 전에 얼른 수술 시켜드리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 형편에 당장 1억 마련할 수 있는 게 그 편밖엔 없잖아. 내 사업이 진작에 좀 잘 됐으면 문제 없을 텐데 괜히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너가 고생이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아는데 나야말로 미안하지. 진작에 엄마 잘 보살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그리고 괜히 내가 아버지한테 도움받자고 해서 들을 필요도 없는 말 오늘 잔뜩 듣게 했잖아. 나 오늘부로 아버지랑 영 끊으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더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장모님이 큰 병에 걸렸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 나도 많이 섭섭하긴 하더라.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괜히 어머니가 아버님 설득한다고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면 진작했지.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네, 지현숙 씨 따님분 되시죠? 여기 병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수술 날짜가 한 달 뒤로 잡혔거든요. 입원도 하셔야 하고 입원비랑 수술비 합친 금액 먼저 수납하셔야 해서요. 이번 주 내로 입금해 주세요. 입금 내역은 문자로 안내가 갈 거예요. 이번 주요? 그렇게 일찍이요? 네, 교수님 수술이 밀려 있어서 만약에 수납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릴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번 주라니. 집을 내놓는다 해도 이번 주 안에 돈 마련하긴 쉽지 않은데. 차라리 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안 그래도 남편 사업 차릴 때 담보대출한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 상태에서 대출이 더 될지 모르겠네. 더 된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어쩌면 좋아. 너무 막막하네. 잠시 후 전화.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입원하래.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있어. 그렇게 빨리? 수술 날짜도 잡혔어. 그래도 빨리 된 편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수진아, 그냥 엄마 치료받지 말까? 뭐?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 수술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물 치료에 재활까지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몇 억 깨지는 건 기본이잖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계약 기간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증금 못 빼준다고 하더라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왜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치료받게 할 테니까 엄만 제발 쓸데없는 거 걱정 말고 몸부터 챙겨.
엄마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나도 너가 걱정돼서 그렇지. 나야 어차피 치료 받으나 안 받으나 곧 죽을 텐데. 한창인 너랑 김서방한테 괜히 피해줄까 봐 그러지. 엄마가 치료도 못 받고 아픈 상태로 있는 게 나한테 더 피해야. 그러니까 치료 안 받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입원 준비나 잘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 몸이 이래서.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야. 걱정 마, 엄마. 다 잘 될 테니까. 그래, 다 잘 될 거다. 그럼 이만 끊자. 엄마, 들어가. 먼저 끊을게. 일을 어쩌면 좋아. 앞이 컴컴해서 살 수가 없네. 이틀 후, 집. 일단 제1금융권으로 대출되는 곳은 없네. 제2나 제3금융권까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제 일이 세긴 해도 일단 급한 대로 돈은 구해봐야지. 사업도 일단 접으려고. 어차피 사정도 안 좋고 장모님도 돌봐드리고 해야 하잖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 사업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업이야 다시 하면 되지 뭐. 장모님 건강은 지금 못 찾아드리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당신 회사에 있을 땐 내가 장모님 간병해드리고 당신 퇴근하고 오면 당신이 간병 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만 해도 간병비는 아끼는 거니까. 나도 최대한 회사에서 일찍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고마워, 정말. 근데 당신 아까부터 전화 오는데? 병원이네? 치료비 때문에 전화 왔나 보다. 안 그래도 일주일만 미뤄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 좀 받고 올게.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수납 완료된 거 확인 후 연락드려요. 네? 수납 완료가 됐다고요? 네, 1시간 전에 입금하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아버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모르셨어요? 치료비 입금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이미 얘기 다 됐다고 하셔서 그렇게 안내 드린 건데. 아버지요? 혹시 몰라 성명이랑 전화번호 받아놨는데요. 성함이 김진용 씨네요. 모르는 분인가요? 그분은 제 시아버님인데. 아, 가족 사이 맞으신 거죠? 저는 엉뚱한 분한테 안내를 했나 싶어 괜히 시겁했네요. 아무튼 수납 완료됐다는 거 확인시켜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럼. 네. 병원에서 뭐래? 치료비 빨리 입금하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치료비를 전액 입금하셨다는데? 아버지가? 오늘 오전에 병원 들러서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달라고 한 다음 1시간 전에 입금하셨대. 병원에서 납입 다 됐다고 확인차 연락한 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버님한테 따로 무슨 말 없었어? 그런 말 없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연락 온 게 없는 걸. 그렇게 치료비 못 도와준다고 역정을 내신 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치료비를 왜 내신 거지? 아버님 댁에 가보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2시간 후, 시댁. 수진이 왔어. 이 시간엔 웬일이야? 어머니 입원하셔서 정신없을 텐데. 어머니, 아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비가 입금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요. 아버지가 정말 입금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입금했다. 그리고 내가 전문 강명인도 알아봤으니까 여기로 연락해봐라. 내가 입금까지 다 해놨다. 네? 아버지가요? 갑자기 왜요? 그렇게 안 된다고 화만 내셨으면서.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네 아버지 설득한다고 했지? 그래, 네 엄마가 치료비 안 대주면 이혼하겠다고 어찌나 박박 우기든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 어머니가요? 당신은 이왕 부탁 들어줄 거 기분 좋게 들어주면 됐지.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당신도 이제 가족들한테 박하게 구는 거 좀 고쳐. 당신이 잘나서 나랑 아들이랑 다 이해하고 산 줄 알아. 그냥 가족이니까 참고 산 거야. 근데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 말는 애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좀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나?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을 수도 있대잖아.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좀 마. 아주 귀에 딱지가 들어앉겠네. 저기 며느라, 내가 저번에 미안했다. 너도 내 성격 지랄 맞은 거 알잖냐? 내가 원래 이래. 돈보다 당연히 사돈 목숨이 소중하단 거 알면서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무조건 돈 아끼는 데가 있어서 그런가. 내 마음대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 미안하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동호 너한테도 미안하다. 식당 차릴 때만 해도 저 자식 굶어 안 죽게만 돈 벌자는 마음이었는데 중간에 식당도 망하고 자취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 생길 때 모아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게 강박이 되어 너한테 마땅히 투자해야 할 돈을 투자도 못 해주고 구두쇠처럼 굴었다. 저승까지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애비 노릇 못하고 역정만 내서 미안하다. 니네 엄마가 더 고생한 거 어찌나 얘기를 하든지 내가 그제야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더라. 내 성격도 참 지랄 맞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그제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좋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네 아버지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아버지, 정말 진심이세요?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을 이렇게 정성 들여 할 사람이야? 나도 네 엄마 말 듣고 반성 많이 했으니 용서하렴. 앞으로 애비 노릇 제대로 하마. 소진이한테도 미안하다. 명색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는데 돈 한 푼도 안 대주고 알아서 살려고 있으니.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 이런 집안에 시집 안 오겠다고 버텼을 텐데. 지금까지 내 비위 맞춰주고 우리 동호랑 살아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병원 얘기 들어보니까 입원비까지 다 수납하셨다고 하던데 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실은 정말 막막했거든요. 당장 대출받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는 어림도 없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도와줄 수 일이란 거 뻔히 알면서도 못 도와주겠다고 한 거 자체가 너무한 거지. 이참에 다음 주 주말에 사돈 명문안도 가야겠다. 상견례 때 뵙고 그 뒤로 뵙질 못했네. 그래도 되지? 그럼요. 엄마한테도 말씀드려 놓을게요. 잠시 후 시댁. 부자끼리 처음으로 단둘이 술 마시러 가는 것 같네. 맨날 입버릇으로 아들놈이 아버지랑 술 한잔 하자는 소리도 안 난다고 불평했는데 오늘 네 시아버지 소원 푸는 날인가 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아버님 고집이 워낙 세셔서 어머니가 무조건 설득시킨다고 하셨을 때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거의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포기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나도 이대로 니들 어려워지는 거 두고 보고만 있으면 네 시아버지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이혼하는 거 무서웠나 보다. 사돈 치료비 안 대줄 거면 이혼이라도 해서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도와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확 수그러드는 거 있지.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이 빠릿빠릿한 사람인 줄 나도 처음 알았다. 저도 아버님이 아까 사과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 처음 알았어요. 못하는 게 어딨어. 다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니까. 이게 다 네 시아버지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좀 더 늙으면 몸도 성치 않고 외로움도 더 잘 탈 텐데 이렇게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아봐. 그때 돼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식들이랑 등지면서 사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어. 그래서 협박 좀 했더니만 바로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 그래도 다행인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말년에 이혼할 뻔했다. 하긴 요즘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나도 이 김에 어디 다정한 할아버지 만나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 다 놓쳐버린 거지. 어머니도 참. 아버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계속 툭툭거리셔도 늘 어머니 뭐하고 계시는지만 보고 계시는걸요? 그게 다 잔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 말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지. 이렇게 사돈병도 잘 호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그게 걱정이구나. 그래도 수술 받고 그 뒤에 관리 잘하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가족끼리 도울 거 있으면 도우는 게 당연하지. 사돈 좋아하는 과일 있니?
병문안 갈 때 과일이라도 사가야 할 거 아니니? 그냥 오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 무슨 과일 좋아하시는데? 과일이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딸기 좋아하세요. 그래? 요즘 딸기가 제철이긴 하지. 알았어.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잠깐 들르마. 네, 저도 엄마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렴. 일주일 후 병원. 아유,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소식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예, 그렇죠. 제 치료비 대주셨다는 건 들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이렇게 단번에 도와주시고 제가 면목이 없네요. 면목이 없긴요. 가족 사이에 당연히 도와야죠.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수술 날짜가 빨리 잡혀서 다행이에요.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제가 얼른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수진이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수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적막한 집안 분위기가 활기있어진걸요. 저희야말로 사돈께 은혜를 갚아야죠. 그러니 얼른 회복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수진이 통해 말씀하시고요. 병실도 득실로 옮겨드리고 싶었는데 하도 마다하셔서 관두긴 했습니다만 득실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어차피 누워있는 건 똑같은데 득실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지원해 주신 걸로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시집을 잘 갔네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됐으니. 저희야말로 복이 많죠. 이렇게 착하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모쪼록 이제부턴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저희도 많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사돈어른 봐서라도 얼른 기운 차리겠습니다. 2달 후 병원. 의사 말이 수술도 잘 된 편이고 약도 잘 받는 편이라 좀만 있으면 퇴원해도 좋대. 물론 재활은 꾸준히 받아야지만 말이야.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잘 회복되셨다니 기쁘네요. 고생은 너희들이 했지. 특히 김서방은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며? 네, 아버지가 투자도 좀 해주시고 여러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그 뒤론 점점 잘 되고 있네요. 아버님이 남편 사업 얼마나 밀어주시는지 몰라. 그동안 지원 못해준 거 몰아서 다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는 거 있지. 아버님 그렇게 통큰 분인 거 정말 몰랐어. 남만치 않은 치료비 대주신 것만 봐도 모르겠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그러니 나도 이렇게 건강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 평생 갚으며 효도해야지. 그래, 꼭 잘해드려. 나도 퇴원하면 따로 인사드려야겠다. 6개월 후 식당.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여보, 생일 축하해. 다들 이렇게 축하해주니 민망하구만. 민망해도 좋지? 맨날 생일 때마다 돈 아낀다고 집에서 공산 맞게 미역국이나 호로록 마셨잖아. 기억나? 어때? 비교해보니까 지금이 훨씬 낫지? 자꾸 옛날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 그래 뭐. 자식들이랑 같이 좋은 식당에서 생일 보내니 좋긴 하네. 거 봐. 돈 아껴봐야 소용없다니까. 나도 알아. 그래서 많이 바뀌었잖아. 안 그러냐, 동우야? 그럼요. 아버지 덕분에 제 사업도 잘 되는걸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저랑 수진이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 아이고, 시계 아니야. 꽤 비쌀 텐데. 아버님 덕분에 이 사람 사업도 잘 됐고 저희 엄마도 건강해지셨잖아요. 보답하는 의미에서 아버님께 잘 어울리는 걸로 샀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말고. 근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는요. 이 정도는 이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 애들이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받아. 그럼 된 거야. 그래, 고맙다. 잘 쓰마.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자랑해야겠어. 내가 자식이랑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단 말이지. 마누라는 은근히 마누라이긴 쏙 빼네.
어허, 이 사람 눈치 빠른 건 여전하네. 나? 이 인간이 그냥. 아, 이제 그만 싸우세요. 매번 싸우는 건 여전하시네. 그래도 두 분 사이 많이 좋아지셔서 보는 저도 뿌듯하고 좋네요. 두 분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고맙다, 며느라. 1년 후. 그 뒤로 남편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직원이 15명이 넘어가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엄마는 약물과 재활치료를 부지런히 받고 계세요. 병 자체의 특성상 완치가 되긴 어렵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요즘은 안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아버님이 변화한 탓에 두 분이서 요즘은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국내 이곳저곳도 함께 여행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도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아버님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져서 이제 부자끼리 종종 낚시도 다녀오고 술도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어머니 말을 듣고 변화하기로 결심한 아버님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버님처럼 바꿔야 할 건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가족이 늘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